파트 1. 인생 후반에 찾아오는 외로움의 시작.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외로움에 익숙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더 깊어지더라고요. 60대가 넘으면 많은 분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삶으로 바빠지고 직장 동료들과는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분들도 있고 오랜 친구들과의 연락도 하나둘 줄어듭니다. 특별히 누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삶이 그렇게 흘러간 것입니다. 그런데 외로움은 정말 사람이 줄어서 생기는 걸까요? 생각해보면 주변에 사람이 많을 때도 외로웠던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명절에 가족이 모두 모였는데도 허전했던 적, 오랜 친구들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이 더 쓸쓸했던 적 말입니다. 외로움은 사람의 숫자와는 다릅니다. 더 깊은 곳에서 오는 감정입니다. 오늘은 노자의 시선으로 그 외로움의 본질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노자는 약 2500년 전 중국 춘추 시대를 살았던 사상가입니다. 그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을 아는 것은 지혜이고 자신을 아는 것은 밝음이다. 남을 이기는 것은 힘이지만 자신을 이기는 것이 진정한 강함이다. 왜 노자는 밖이 아니라 안을 바라보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외로움의 본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계의 외로움입니다. 함께 식사할 사람, 전화할 사람,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는 외로움입니다. 하지만 더 깊은 외로움이 있습니다. 바로 존재의 외로움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이제 나는 어떤 의미를 가진 사람인가? 내가 사라지면 세상은 달라질까? 이런 질문은 조용한 밤이나 텅 빈 집안에서 문득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외로움은 사람들 속에 있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생 후반에 외로움이 깊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일이 있었고 가족을 돌봐야 했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바쁨 속에서 우리는 자신과 마주할 시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은퇴를 하고 자녀가 독립하고 일상의 소음이 줄어들면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오랫동안 외면했던 존재와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사람일수록 더 낯설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의 역할, 직장인으로서의 역할, 배우자로서의 역할이 하나씩 사라질 때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남습니다. 노자는 오래전부터 이것을 경고했습니다.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연습은 했지만 자기 안으로 들어오는 연습은 하지 않은 살. 그 결과가 인생 후반의 공허함으로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72살의 한 여성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낮에는 괜찮은데 저녁 6시만 되면 마음이 무너져요. 그 시간은 가족의 저녁을 준비하던 시간이었고 남편과 자녀를 기다리던 시간이었습니다. 역할이 사라진 자리에는 고요함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텔레비전을 켜며 그 시간을 견뎌보려 했지만 외로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말합니다. 비움을 극도로 이루고 고요함을 굳게 지켜라. 노자는 고요함을 피하지 말라고 합니다. 외로움을 무조건 다른 것으로 덮어버리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 그 비어있는 순간 속에 우리가 잊고 지낸 중요한 무언가가 숨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10분 동안 앉아 있을 수 있으십니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자꾸 손이 스마트폰으로 향하고 텔레비전을 켜고 싶어집니다. 그 불편함은 우리가 자기 자신과 얼마나 낯선 사이가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노자는 그 불편함을 외면하지 말라고 합니다. 조금씩 천천히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가라고 합니다. 어쩌면 외로움은 벌이 아니라 초대장인지도 모릅니다.
평생 바깥만 바라보며 살아온 우리에게 이제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고 건네는 조용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노자는 그 외로움 속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했을까요? 그 고요함을 끝까지 들여다본 사람은 과연 무엇을 보게 될까요? 파트 2. 노자가 말한 외로움의 진짜 의미. 노자는 외로움을 단순히 사람의 부재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괴로움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깊이 들여다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근원에는 늘 집착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가족을 아끼고 친구를 소중히 여기며 좋은 관계를 오래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문제는 사랑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숨어 있는 기대입니다. 자식은 자주 연락해야 한다. 배우자는 내 마음을 알아줘야 한다. 친구라면 어려울 때 먼저 찾아와야 한다. 처음에는 작은 바람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점점 당연한 것이 되면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서운함이 생기고 서운함은 섭섭함으로 섭섭함은 외로움으로 이어집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말합니다. 집착할수록 잃는 두려움도 커진다. 우리가 외로운 이유 중 하나는 관계가 사라져서가 아니라 관계가 내 뜻대로 유지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연락을 하지 않을 때 정말 힘든 것은 전화 한 통 자체일까요? 아니면 나는 이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되었나 하는 마음 때문일까요? 노자는 우리에게 관계를 끊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관계를 소유하려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도 내 것이 아니며 각자의 삶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많은 분들이 인간관계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예전처럼 자주 만나던 친구들도 건강 문제나 가족 문제로 연락이 뜸해집니다. 자녀들은 직장과 육아에 바쁘고 손주들도 성장하면서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갑니다. 이러한 변화를 자연스러운 삶의 흐름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예전과 같은 모습을 계속 기대하면 마음속에는 끊임없는 결핍이 쌓이게 됩니다. 서울에 사는 68살의 김영호 씨는 은퇴 후 가장 힘들었던 것이 외로움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하루 종일 전화가 울렸어요. 퇴직하고 나니 아무도 찾지 않더군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변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역할이 변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회사에서의 직함이 사라진 후에도 자신의 가치가 그대로라는 것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일 때만 의미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자는 존재의 가치는 역할로 결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저 살아있다는 것, 자연의 일부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은 같은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두 가지를 같은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릅니다. 혼자 있음은 물리적인 상태입니다. 외로움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 여행을 하며 평온함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도 깊은 고독을 경험합니다. 결국 외로움은 사람의 수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비롯될 때가 많습니다. 평생 남을 돌보느라 정작 자신의 마음을 살피지 못했던 분들은 혼자 남겨졌을 때 더욱 낯설어집니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시간을 편안하게 느끼는지, 무엇을 할 때 살아있음을 느끼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자는 비움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노자가 말한 비움은 관계를 정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녀를 덜 사랑하라는 것도 아니고
친구를 멀리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비움이란 기대를 조금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녀가 연락하면 감사하고 연락이 없더라도 그들의 삶을 존중하는 마음. 친구가 먼저 연락하지 않아도 서운함보다 안부를 바라는 마음. 배우자가 완벽하게 나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 이러한 태도는 차가움이 아니라 성숙함에 가깝습니다. 노자는 자연을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강물은 억지로 흐르지 않지만 결국 바다에 도달합니다. 나무는 다른 나무와 경쟁하지 않으면서도 자신만의 속도로 자랍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일지 모릅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멀어지고 통제하려 할수록 괴로워집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걸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에게 내가 원하는 방식의 답을 요구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외로움을 줄이는 첫걸음은 더 많은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 것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홀로 태어나고 각자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홀로 살아간다는 사실이 반드시 외로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과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도 평온함을 발견합니다. 노자는 우리에게 완벽한 관계를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떤 관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꾸는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오늘 하루 아주 작은 실천에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혼자 마시는 차 한 잔의 시간을 온전히 누려보는 것, 조용히 산책하며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자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보는 것 말입니다. 어쩌면 외로움을 이겨내는 힘은 누군가를 붙잡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데 있는지도 모릅니다. 파트 3 외로움을 품고 살아가는 지혜.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배우자를 떠나보낸 뒤에 그것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은퇴 후 조용해진 일상 속에서 마주하고 어떤 사람은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설명하기 어려운 허전함을 느낍니다. 중요한 것은 외로움이 찾아왔다는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그 외로움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남은 삶의 풍경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외로움을 없애야 할 감정이라고 배워왔습니다. 혼자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늘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외로움이 찾아오면 서둘러 무언가로 채우려 합니다. 텔레비전을 켜고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일부러 약속을 만들기도 합니다. 물론 사람과의 만남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외로움을 무조건 없애야 할 대상으로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평생 자기 자신과 친해질 기회를 놓칠지도 모릅니다. 노자는 자연을 관찰하며 삶의 지혜를 얻었습니다. 계절은 억지로 바뀌지 않고 꽃은 피어야 할 때 피었다가 질 때가 되면 조용히 집니다. 강물은 서두르지 않지만 결국 자신이 가야 할 곳으로 흘러갑니다. 노자는 이러한 자연의 모습을 통해 인간도 억지로 살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삶의 평온함으로 가는 길이라고 보았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잃어가는 과정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사람들과의 인연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익숙했던 역할들도 하나둘 내려놓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비로소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분들은 자신에게 질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가? 나는 어떤 시간을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가? 누군가의 역할을 내려놓은 뒤에도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가? 이 질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답을 빨리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을 품고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자신과 화해한다는 것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족했던 모습도, 후회되는 선택도, 미숙했던 때도 모두 내 삶의 일부였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아쉬운 기억은 있습니다. 좀 더 다정했더라면 좋았을 사람, 조금 덜 욕심냈더라면 좋았을 순간, 용기를 냈다면 달라졌을지도 모르는 선택. 그러나 지나온 시간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시간을 바라보는 시선은 바꿀 수 있습니다. 노자는 억지로 자신을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자연의 일부임을 이야기했습니다.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비가 오면 잠시 멈추는 것처럼 우리 역시 완벽하지 않은 존재임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혹시 지금도 스스로에게 너무 엄격하신가요? 자녀에게 더 좋은 부모가 되지 못했다고 자책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배우자에게 더 잘하지 못했던 기억을 붙들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젊은 시절 이루지 못한 꿈 때문에 자신을 실패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인생은 시험지가 아닙니다. 정답을 모두 맞춰야만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넘어지고 후회하고 다시 일어섰던 시간들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도 같은 의미일지 모릅니다. 혼자 있다는 것은 버려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생겼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시간, 아무 목적 없이 동네를 산책하는 시간, 좋아했던 음악을 다시 들어보는 시간, 젊은 날의 사진을 꺼내어 조용히 미소 짓는 시간. 그런 시간들은 사소해 보이지만 잃어버렸던 자신을 다시 만나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외로움을 적으로 여기지 않을 때 그것은 더 이상 우리를 무너뜨리는 힘이 되지 않습니다. 외로움은 때로 삶의 속도를 늦추게 하고 무엇이 정말 소중한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달려왔던 시간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바라보게 합니다. 노자가 말한 지혜는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 억지로 붙잡지 않는 것,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인생 후반에 찾아오는 외로움은 벌이 아니라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바쁘게 살아오느라 미처 만나지 못했던 사람, 늘 가장 가까이에 있었지만 가장 늦게 이해하게 되는 사람, 바로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잠시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창밖을 바라보아도 좋습니다. 천천히 걸으며 계절의 변화를 느껴보아도 좋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자신의 마음에 작은 안부를 건네보아도 좋습니다. 그동안 참 애쓰며 살아왔구나. 그 한마디가 어쩌면 남은 삶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외로움이 찾아온다는 것은 아직 마음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누군가를 그리워할 수 있고 삶의 의미를 묻고 더 나은 오늘을 꿈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외로움을 무조건 밀어내지 마십시오. 그 안에는 아직 다 살아내지 못한 삶의 이야기와 이제야 비로소 시작되는 자기 자신과의 깊은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인생의 후반은 무언가를 잃어가는 시간만은 아닙니다. 조금 더 천천히 걸어도 되는 시간, 조금 덜 증명해도 되는 시간, 그리고 마침내 자기 자신에게 돌아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창밖의 계절이 바뀌어도 나무는 조용히 그 자리를 지키듯 우리 또한 삶이 남긴 수많은 흔적을 품은 채 자신의 속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잘 산다는 것은 외롭지 않은 삶이 아니라 외로움마저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평온하게 걸어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